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2일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하는 동영상 촬영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러분 모두 옳습니다가 100번째 제가 그 이야기했던 일이고, 그 다음에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 근육풀기 건강법.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배움이라는 주제입니다. 배움. 자,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배움의 과정을 거치는데, 과연 배움이란 뭘까요? 저는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가장 사람이 배우는 게 열심인 때가 언제냐면은 갓 태어났을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의 눈방울은 초롱초롱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울 만한 게 많기 때문에 눈방울이 굉장히 초롱초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눈방울이 이제 희미해지죠.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고 새로운 걸 배우고자 할 때는 눈방울이 초롱초롱한데, 배우기 싫을 때는 눈방울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꼭 어렸을 때만 그렇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려는 의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니까 눈방울이 계속 초롱초롱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는 거가 모든 것인 걸 알고 고집을 피우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은 좀 불행한 거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이야기했을 때, 하버드 의대 교수가 70년간 연구한 행복의 조건, 7가지 조건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속적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공부라는 게 뭘겠어요? 배움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연구 결과를 넘어서서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뭔가 자꾸 배우려고 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빨리 죽게 돼 있습니다. 자, 어느 길을 갈 건가는 각자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배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올라가고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학교 공부도 즐겁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니까, 그거 좋았습니다. 고등학교도 즐겁고, 그 이후도 계속 즐거웠어요. 배우는 데는 즐거웠는데,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30살 넘으면 배움보다는 이제는 뭐냐면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배움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있었는데, 가르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많이 배우는데 무척 즐겁고 흥미롭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와 같이,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배운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랬더니 우리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동양에 속하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이 있으면 불역 여로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것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그 구절이 논어에 있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은근히 뭐냐면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의 경험주의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영국의 경험주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백지 상태다. 그러니까 백지, 도화지 위에 무언가를 써내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경험주의라는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경험과 이 학습은 뭐가 다른가?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직접 경험과 직접 학습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기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학습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학습기까지 30살 때까지는 뭐냐면은 학습과 경험을 병행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기 30살 60까지는 주로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60에서부터 90까지는 아마도 다시 경험보다는 학습을 통해서 많이 배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봤어요. 학습과 경험이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동양에서는 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서양에서는, 영국 쪽에서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과 경험은 뭐냐면은 배움이라는 그 차원에서 보면 동일한 건데 그 표현 양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또 있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배우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학습과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경험과 직접 학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간접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간접 학습이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직접 학습이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간접 학습일 수가 있죠. 그리고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직접 학습이라고 하면 경험적으로는 간접 경험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과 직접이 서로 교차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학습을 강조했고 서양의 영국에서는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배움이라는 차원에서는 학습이나 경험은 동일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책이나 다른 선현들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내가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경험 차원에서 보면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학습, 직접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간접 학습,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이나 경험이나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다 배운다는 데서는 동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움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리고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인도 출신의 철학자가 크리슈 나무르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책을 읽어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도 배움이 끝나는 건 아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평생이 배움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생이 배움의 과정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평생 배우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운다는 그 사실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자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배우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더 이상 배우려고 노력을 아예 않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깜짝 놀랐는데, 청소년기부터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거는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배움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배우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배우는 것을 원치 않아요.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뭐냐면, 내 생각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배우기 싫은 사람은 뭐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면은 그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시끄럽다, 듣기 싫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구나. 배우려는 사람이 있고, 배우려는 노력하지 않는, 배우려는 자세가 아예 돼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배우려는 자세도 안 돼 있고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야기한들 우이독경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끄러울 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도 생각하고 답변을 해줘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묻는다고 해도 쉽게 답변해 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라. 그것이 저는 해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현실에 존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인데 소크라테스가 BC 뭐냐면은 5세기, BC 그러니까 5세기죠. 5세기경에 소크라테스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아테네 시민들에게 뭐냐면은 막 알려주려고 산파술로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답변을 못하면 너 자신을 알라. 모른다는 사실을 무지를 깨우쳐 줬는데 이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테네 시민이 소크라테스를 시민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2번의 재판을 하는데 2번 다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합니다. 과연 소크라테스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테네 시민들이 저는 좀 무자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먼 훗날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아테네 시민들이 좀 더 무모한 사람들 아니었느냐. 뭔가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오히려 사형을 시킨다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그런 현실주의자들, 아테네 시민들이 과연 올바른 행동을 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그 먼 훗날의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현실에 살던 사람들이 무모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을 몰라봤다 이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시끄럽다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사형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선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니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에는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왜 이야기를 해서 사형을 당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배울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소크라테스랑 여러 사람 선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한테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해코지를 당할 일도 없고 천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분명히 선현들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구나. 교과서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과서 밖에 있는 내용도 우리는 충분히 많이 배워야 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어쨌든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배우고 그런 가운데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됐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선현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나 무엇이든지 이야기해줄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새로운 사실도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답인데, 많은 사람들, 어떤 계중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좀 범하는, 저도 이제 많은 세월 동안에 그런 실수를 범한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귀중한 시간을 그런 데다가 낭비했을까 생각하면은 약간 후회는 되지만, 과거니까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과거의 경험은 내가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경험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운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직접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거는 확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훌륭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내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배움의 과정에는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배우는 과정에 있는데, 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배움의 연속이지만, 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움의 기쁨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신들은 좀 불행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뭔가 모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한 거죠.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저는 그런 역으로 이런 이야기 농담도 합니다. 세계 각국을 많이 다닌 사람은 더 이상 다닐 곳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불행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행을 안 다닌 사람은 가볼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볼 곳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보다 여행을 안 가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 왜? 경우의 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이 아니냐. 가볼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행을 적게 다닌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거하고도 맥락이 같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울 수 없다. 농사의 기술, 어업, 장사, 여러 가지 뭐냐면은 물리, 생물, 여러 가지 지학 많이 있는데 이런 많은 지식을 내가 도저히 컴퓨터고 뭐고 많은 것을 문학이고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배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 화학을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자.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은 화학을 떠나서 건강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자. 내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배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이 아닌, 그러니까 기지의 지식이 아닌 미지의 세계도 조금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 분야도 미지의 세계를 조금 파헤쳐서 알아내고 낸다고 하면 그것도 즐거움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인도 탐구를 해서 탐색을 해서, 그러니까 서치가 탐색인데 그거를 또 리서치를 한다고 하면, 반복해서 리서치를 한다고, 서치를 반복한 리서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도 일종의 배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미 알려진 것도 배우는 거지만 미지의 것을 알아내는 것도 배움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한 분야를 많이 배우고 그리고 거의 그 바탕 위에서 조금이라도 더 미지의 영역을 알아낸다고 하면 그걸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그런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 그냥 작은아마 조금이라도 알아낸다고 하면 그걸로써도 도움이 되는 거고, 만약에 못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누구는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있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인데 결과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노력한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행복이냐, 꼭 결과를 얻어야 행복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노력을 했으면 노력한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배우고자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알고자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다면 그거는 그걸로서도 족한 거지, 무슨 결과를 꼭 얻어야 행복한 거고 결과를 못 얻었으면 불행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겸허하게 세옹지마, 진인사태천명을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좀 초연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배움에서 보면은 배움도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배움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재미있게 배우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저는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재미있게 배우다 보니까 어느 날 서울대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냐면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과정에서 그냥 가게 된 것일 뿐이지, 그게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고 카이스트를 가고 싶고 그런 욕망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간 거일 뿐이에요. 서울대가 중요하고 카이스트가 왜 중요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일종의 한 과정일 뿐인 거죠. 내가 아무리 어디를 나왔건 어디를 갔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어떤 것을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결과가 못 얻었으니까 불행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자 내가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먹는 음식을 만들든지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꼭 그것이 판검사가 돼야, 의사가 돼야 행복하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은 보면은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이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왜 그게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은 나 혼자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는 겁니다.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저 사람이 저 길을 가든 이 길을 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그 길 가다가 죽을 거죠. 저 사람은 저 길 가다가 죽을 거고 나는 이 길 가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뭘 비교를 합니까? 비교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사는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그 길에서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는 한 사람일 뿐인 거죠. 남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 남보다 더 나쁜 일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고 불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누가 나보고 감히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하면 그게 행복한 거지 누가 나한테 감히 불행하지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방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중심을 가지고 나는 내가 사는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겁니다. 부탄 사람들이 아무리 못 살아도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왜 한국 사람이 부탄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자꾸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고 한국 사람 자기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비교를 합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비교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잘 살게 됐는데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돼. 부탄보다 훨씬 잘 사는데 왜 한국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고무신 신고 옷도 안 입고 먹는 것도 형편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 신발도 좋고 옷도 좋고 먹는 것도 좋기 때문에 모두 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과 비교한다고 하면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어린 시절보다는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분모분의 뭐냐면 기대치분의 실현치인데 기대치가 작으니까 행복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이 분모가 적으면 행복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분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분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실현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모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기원전 5세기에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에피쿠로스는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고 이야기했다잖아요. 뭐냐면은 빵과 물만 있으면 그걸로 행복한 거지. 더 이상 뭐가 필요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개중에는 돈만을 자꾸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백날 쫓아본들 행복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무지개처럼 계속 돈만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에도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에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불행한 나라로 전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은 돈으로서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쫓듯이 계속 돈만을 쫓고 있는 그 가련한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들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참 그것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행복한 나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나라로 가기를 바랍니다. 왜 물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살게 됐는데 왜 불행하다고 젊은이들이 느껴야 되는지 나이 든 사람들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만이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배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는 배운다는 것은 행복을 가는 겁니다. 배우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그 길에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